홍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글을 남기면서도 정말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는 걸까 생각하며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해보려고요.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지났고 100일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한 번은 넘겨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서 글을 남겼어요. 필력이 부족해서 두서없이 글이 길어지더라도 동생이다, 딸이다 생각하고 읽어봐 주세요. 제가 아기 낳은 뒤에 우울증도 너무 심하고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어려워요. 저는 10년 넘게 전문직으로 직장 생활을 잘하다가 아기를 봐줄 사람이 전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길을 택하게 되었어요. 좋은 직장 잘 다니다가 모든 경력이 단절되니 공허하고 불안감이 컸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사랑으로 극복하려 노력했어요. 남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to6의 전형적인 한국 직장인이에요. 집에 도착하면 7시쯤 되는데 저녁 차릴 때는 잠깐 아이를 봐주지만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회사에서 직장 상사 이야기며 일 못하는 후배 이야기, 거래처 사람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고충을 자주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늘 이야기하죠. 저라고 직장 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아기 때문에 그만둔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가끔은 저를 회사 생활 안 해본 무능력자 취급하는 기분도 들어요. 아무튼 평일에는 TV 보고 게임 좀 하다 피곤하다며 잠드는 게 보통 패턴이에요. 그렇게 육아에는 크게 도움 없이 지내고 주말엔 토요일마다 축구하러 나가고 친구들 만나고 그래요. 일하느라 힘들다고 찡얼거리니까 하루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시간 보내도 별말 안 하고 냅뒀어요. 피곤하다, 개인 시간이 없다, 그런 말 듣기도 싫고요. 대신 일요일에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잘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육아도 처음 해보고 살림도 처음 해보고 이 생활이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도 매일 이유도 모르는 채 눈물도 자주 흘리고 그래요. 몸도 약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출산하고 나서 더 안 좋아졌고요. 임신했을 때에도 입덧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막달에는 갈비뼈까지 엄청나게 눌러대는 통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출산할 때는 거의 30시간을 힘쓰다가 결국 수술하고 167에 50kg 정도 나갔었는데 아이 낳고 41kg까지 빠졌었어요. 체력도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버티며 육아를 하다 보니 하루 종일 멍해 있는 상태로 있고 그마저도 아이는 왜 우는 건지 울어도 너무 자주 울고 그저 하루빨리 100일의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제가 심신이 상당히 지쳐서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말로만 괜찮냐고 물어보고 행동으로는 딱히 도와주는 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남편이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제가 전날 밤부터 몸살 기운이 돈다 싶더니 결국 아침에 열도 나고 많이 아프더라고요. 설마 외출도 안 했는데 코로나라도 걸린 건가 싶어서 아이한테 옮을까봐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안 걸렸는데 제가 코로나를 어디서 걸려오냐며 걱정 말라는 소리만 하지 딱히 도움되는 건 없었어요. 더 심해지기 전에 병원 가서 수액 좀 맞고 누워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시댁에 아기를 맡기고 가려고 연락드렸어요. 시댁은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주말에도 가끔씩은 걸어서 가거든요. 그렇다고 가깝고 애틋한 사이는 아니에요. 제가 몰골이 이렇게 되는 동안 단 한 번도 힘들면 아이 맡기고 쉬라는 얘기나 제 걱정 한 번을 안 해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기대도 없어서 실망도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 저도 아이돌 봐달라고 섣불리 부탁할 수도 없었고요. 친정엄마는 식당을 운영하시고 계셨기에 애초에 저희 애를 봐주신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병원 다녀올 동안 잠깐만 아이 좀 봐달라고 카톡을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맡아달라고 부탁드린 적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제가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기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답장은 안 왔지만 일단 시댁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니 시어머니께서 무슨 일이냐며 문을 안 여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바로 열어주시는데 말투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이 좀 부탁드리려고 왔다고 하니 마지못해 열어주셨는데 편한 차림에 남편이 있네요. 어머님이랑 둘이서 남편 좋아하는 불고기랑 해서 한 상 거하게 차려놓고 식사하고 있었더라고요. 순간 제가 오늘이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잊고 있었던 건가 싶기도 했고 그 상황이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TV에서는 연예인들이 깔깔거리며 떠들고 있는데 그제서야 상황 판단이 되었어요. 남편한테 뭐 하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께서는 남편이 요새 너무 힘들다고 찡찡거려서 하루 쉬라고 했다는데
세상에 어떤 회사가 힘들다고 하루 쉰다고 하는데 쉬라고 하나요? 남편에게 직접 얘기하라니까 입안 가득 음식이 들어있어서 그런 건지 아무 말 못하고 땅만 보고 있네요. 그래서 화 안 낼 테니까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니 그냥 하루 쉬고 싶어서 쉰다고 했다네요. 지가 쉰다는데 제가 할 말은 없다만 제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거 알면서 심지어 전날 저녁에 내가 아픈 걸 봐놓고도 다음날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본가 와서 저러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지금 쓰러질 것만 같은데 그거 보고도 하루 쉬고 싶어서 본가 왔다는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다녀. 그리고 저한테는 옛날부터 회사가 워낙 소규모라 연월차가 따로 없다고 했었거든요. 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직접 물어봐야겠냐고 하니 그제서야 얼마 안 됐다고 3개월 전부터 연차가 생겼다고 둘러대더라고요. 그럼 이미 제가 출산했을 때부터 쉬고 있었다는 건데 왜 말 안 했냐고? 나 이렇게 힘든 거 알면서 혼자 몰래 쉴 생각을 했냐고 물었어요. 화낼 기운도 없었고요. 내가 당신 주말 하루는 마음대로 놀다 와도 아무 말 안 하고 놓아줬는데도 그것도 부족해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쉬어야 했냐고? 아침에도 내가 아파서 끙끙대는 걸 봐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니 그제서야 자기 생각이 짧았답니다. 그냥 자기도 하루쯤은 생각 없이 편하게 쉬고 싶었다네요. 일하느라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면서요. 제가 다른 데 같으면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했을 텐데 마음이 다친 것인지 여유가 없는 것인지 아무 말도 없이 남편 품에 아이 안겨놓고 그냥 터덜터덜 걸어 나왔어요. 시댁을 떠나고 나서부터 입안 가득 음식물을 씹고 있던 남편 얼굴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구나. 남편은 정말 내 편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눈물이 흐르는데 이거 아파서 흐르는 건지 서러워서 흐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항상 배려는 저만 했던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잠 못 잘 때도 남편은 못 자면 다음날 지장 간다며 혼자 거실에서 잠을 잤고 더러운 게 묻으면 소름이 끼친다며 다른 집 남자들은 다 해주는 분리수거도 안 해주고 쓰레기도 안 버려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기적인 걸 제가 몰랐던 것도 아니었는데 왜 결혼했을까 싶네요. 계획에도 없던 아이를 남편 때문에 일찍 갖게 된 탓에 아내 건강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자기 피곤한 게 우선이고 마음 편하게 하루 쉬어야 하는 게 우선인 사람. 시어머니한테는 애초에 기대도 없어서 실망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 가장이라고 믿었던 남편이 저 모양인 걸 보니 제 인생 너무 참담하네요. 그래도 용서해주고 넘겨야 하나요? 후기입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서 수액 맞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병원에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보니 카톡이며 전화가 엄청나게 와 있더라고요. 몸은 좀 나아졌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징징거리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제가 기댈 곳은 친정밖에 없었던 터라 친정에 전화를 했어요. 너무 아파서 시댁에 아이 맡기러 갔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나 몰래 불고기 먹고 있었다고요. 엄마는 차분하게 어디냐며 바로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생전 힘든 소리 한 번 안 하다가 처음 듣는 저의 얘기가 꽤나 충격적이셨겠죠. 내심 걱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말보다 행동이 빠르신 분이라 시댁 가서 뒤집어 엎을까봐 솔직히 걱정도 했어요. 병원에서 엄마 기다렸다가 아이 데리러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더 이상 아이를 맡겨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니 멋쩍은 표정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그 와중에 어디서 가져온 건지 병원에 저 데리러 올 때부터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남편 얼굴에 집어 던지더라고요. 봉지가 터지면서 사방팔방으로 액체가 튀는데 가만 보니 불고기였어요. 엄마는 저희 남편한테 쌍욕을 하시며 아내가 아픈데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며 원 없이 실컷 처먹으라고 하셨고 당황하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자식 교육 아주 잘 시키셨다고 노려보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고 안절부절할 뿐이었습니다. 그 길로 집에 가서 집 챙겨서 친정에 와 있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미안하다며 카톡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친정으로 찾아왔지만 남편을 반기는 건 저희 엄마의 쌍욕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신 건지 저랑 저희 엄마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엄마는 아이를 봐주던지 봐줄 사람을 구해주던지 할 테니까 그 집이랑 다시 엮일 생각하지 말라면서 무조건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저도 이혼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저에게 비밀 만들고 저와 저희 아이를 1순위로 생각해주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으로 지내지 못할 것 같아요. 댓글들 보니 그래도 한 번은 용서해줘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에는 용서해준다고 쳐도 저는 앞으로 평생을 의심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럴 거면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맞다고 봐요. 판단 잘 하고 있는 거 맞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